헤라님,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31%를 넘었고 그 이제 본 투표도 이제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 이상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번 총선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투표율도 높은 걸까요? 위대한 이슈가 생기고 처음 하는 투표니까 우리가 맨날 영채카드로 봐주고 무의식에서 집중해 주니까 안 높을 수가 있나. 국민이 그만큼 사는 게 힘든 거야. 살기가 힘들면 마음이 올라와. 되게 두렵고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대번 이 탓을 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올라오면 탓을 하죠. 그렇죠? 누구 탓하냐면 정치를 잘못하는군. 정권 탓을 해. 그리고 쳐다봐. 그래서 옛날에 중국 노자가 그랬어요. 가장 통치를 잘하는 왕은 그 나라의 왕이 뭐야? 왕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백성이 아예 모르는 그런 지도자는 통치를 제일 잘하는 군주다 그랬거든. 그게 그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란 얘기야. 근데 마음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지. 두렵고 불안한데 그걸 정치로 돌리는데, 정치권을 쳐다보면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을 보면 너무 근심 걱정 올라와. 저것들이 범죄자가 막 이러고, 야당의 지지자들은 여당을 보면 너무 거부감이 올라와. 저 독재 정권 이러면서 자기 마음인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그거를 자기 마음이라고 인정하나? 못하지. 마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정치권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되면 안 되지. 나라 망한다. 지난 정권에도 맨날 댓글 보면 나라 망한다. 근데 이번에도 나라 망한다 그래. 서로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아. 똑같이 여당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여당을 구세주, 야당은 나라 망하게 하는 인간. 그치? 그 야당 지지자는 보면 여당을 지금 나라 망하게 하고 있고, 야당은 구원할 거라고. 구원은 무슨 범죄자당이지 거기도. 서로를 거의 뭐 악의 축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거야.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 이제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보통은 내가 맞아, 쟤는 틀려,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이분법적으로 단순하지. 그래서 대중은 어떤 부분은 단순하다고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이제 너무 두려워서 다 투표장 가는 거야. 자기가 이기겠다고. 그래서 높은 거예요. 투표율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왜냐하면 이제 이번 총선이 사실상 여당한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정부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헤라님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기존에는 식물 정부가 아니었어? 기존에도 여소야대였잖아. 그치? 근데 기존에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이 지지한 거는 여소야대에도 밀어붙였어. 민노총 같은 경우, 그치? 네.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리고 한미일 같은 경우도 국민 중에 그래도 지지를 했어. 네. 극단적으로 좀 너무 붙는다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괜찮았단 말이야. 여소야대가 문제가 아닌 거지. 국민의 여론을 등에 못 업을 때 여소야대가 문제인 거야. 사실 당나니까. 그래서 위슈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민심을 얻으면 된다. 야당 보지 마라. 헤라님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이 모두 다 잘못됐다기보단 민심을 설득하고 그게 너무 참 답답한 그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 제대로 참모들도 그래. 똑같은 기사를 내도 꼭 그게 욕먹을 기사를 내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한테도 몇 번 버럭버럭 했잖아. 그리고 항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마이웨이식으로 간다든가, 또는 국민이 반대하는 걸 막 고집부리면서 그걸 좀 국민을 설득하면서 여유 있게 가져도 되고, 급하지 않은 것 좀 포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 마음을 살살살 끌어오는 게 정말 필요하지. 그래서 국민만 등에 업으면 여소야대가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이번에 선거가 진짜 우리 영채카드 뽑은 덕분에 여당이 이겨서 여대 야소가 되면 또 이제는 뭐 내 맛대로 해도 된다 하면서 정부 여당이 계속 만약에 그걸 믿고 계속 자기 뜻대로 이제까지 했던 거대로 또 마이웨이 고집하고 국민 말을 안 들어주면 다음 대선 때 필패지. 다음 대선 때 반드시 바뀌겠지 또. 그러니까 총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국민 마음이야. 국민의 마음에, 총선이 저도 국민 마음에 위배되지 않는 거를 하면
야당이 공격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에서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야당이 공격하는 건 사실은 그 국민 마음에 많이 고집부리면서 위배됐거든. 역풍 불 수 있었거든, 충분히. 왜냐하면 야대 여소니까 야당이 컸거든. 그래서 국정 일일이 발목 잡았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한 7대3 정도로 대통령이 고집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한 게 훨씬 많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번에 황상무, 이종섭 특히 네.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자기 뜻대로 막 하는 인사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질타하니까 오히려 야당이 니들이 발목 잡아서 이렇게 심판할 수 있거든. 보통 총선에서. 근데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 그래서 여당이 많이 여대 야소가 돼도 이겨도 사실은 남은 임기 동안에 똑바로 안 하면 질 것이고 지면 본인의 임기 후가 불투명해져. 그걸 잘해야지. 그래서 총선에서 지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해야 될 건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 이걸 뭐가 문제가 있나 바꿀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여대 야소가 돼도 또 2년 동안 한 것처럼 막 마음대로 하다가는 다음번 대선 때 진짜 더 크게 심판받지. 그리고 이번에 여소야대가 또 됐다고 해서 또 이 직물정부니까 더 뭘 하려고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또 심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늘 국민 마음을 잘 다루고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심판하냐 마느냐는 야당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손에 손에 있지.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뭐 탄핵 얘기까지 나고. 에이, 200석을 어떻게 차지해? 아무리 여당이 잘못해도 그래. 다 범죄자들이잖아, 야당.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래, 조국은 받겠다고 했어. 실형 나오면 그래 가겠다. 그래도 부적절하지, 그치? 정치권으로 나온 거 실형 산 사람이 국민적으로 아직 실형은 안 살았지만 네. 그런 범죄 혐의가 있고 이제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나온 거 부적절하고 또 국민적인 되게 많이 분란이 일어났었던 인물이잖아.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보다 난 거는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반성을 안 해. 오늘도 악어의 눈물 쇼를 하더만. 울면서 검찰 독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럼 검찰이 기소했고 또 법원에서 오라가라 합니까? 자기 범죄 혐의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 있나? 자기 그거 선거 때 몇 번 부른다고 울고 있어. 아주 이기적이고 독한 사람이야. 정말로.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어떻게 아픔을 이해해? 자기 측근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해 안 해준 사람이 이기심이 가득해서 자기 조금 손해보는 거는 그렇게 서럽다고 울고 있어. 그 서러운 와중에 부시럭거리면서 꺼내갖고 누구 당선시켜달라고 읽고 있는데 거기에 속는 국민은 뭐야? 야, 정말 너무 대놓고서 이용해 먹으려는 그 악어의 눈물쇼 대단했어요. 네, 그거 보면서 참 저런 인간이 근데 무슨 200석이나 주겠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이제 대부분 조금 더 야당이 우세하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 이번에 또 윤 대통령께서 똥볼을 많이 차셨지. 이종섭, 황상무 대파 논란 일으켜서 영원히 빌런이 됐으니 이번에 선전했었잖아 처음에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선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분이 등판하니까 또 낙오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등판 안 했으면 좋을 걸. 자기의 그 성정을 안 고치면 이번에 여대 야소가 돼도 힘들고 성정을 고치는 게 어렵잖아. 사람이 태어난 심성을 어떻게 고쳐, 그치? 선이 굵고 거친 걸 이해 못 해주는 거. 이해해주는 사람을 참모로 둬야 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둬야 되는데 또 그것도 자기의 권력을 뺏길까 봐 아마 이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울근불근 할 거고 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더군다나 보호하고 이번 정권에 힘 실어줄 사람도 없을 거고 참 그래서 힘들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이 네. 총선 후가 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네, 이제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대한 이슈의 운명이 내일 새벽에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버럭버럭하고 고치라고 한 거지. 사랑받고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는 짓이 맨날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면서 그냥 나는 대통령이다 하면 돼. 아마 높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세상에서 용서가 없는 거야. 이해 안 해주면. 고치라고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래. 어쨌든 집권당이 잘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지. 야당이 커져갖고 날마다 싸움박질밖에 더 돼? 조금 고집 부리는 면이 있어도 국민이 이해하고 대통령을 따라가면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할 사람은 없거든. 윤 대통령도 나라를 사랑하고 잘 되게 하려고 하지 그럼 뭐 못되게 하려고 하겠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좀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나는 집권 여당이 되기를 바라지. 왜냐면 집권 여당이 이쁘다 밉다를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당이 돼야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제대로 일도 하고 할 텐데 야당이 커져갖고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야. 만약에 다음번에 민주당이 되면 난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면 그 집권 여당의 힘을 또 실어주고 잘못한 거 또 소리 지를 거예요. 항상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 힘을 실어주고 잘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나 왜냐면 영채카드를 지금 뽑아서 마지막에 어때? 다 이기는 거로 나왔지? 네. 비등비등하거나 국힘이 이기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저기 전시회 때 얻어먹거나 네. 아니면은 사죄를 하게 되거나 근데 네. 사죄를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지막 영채카드가 혹자는 그러겠지. 뭐 사이비 법사 무당 사이비인지 보세요. 그렇지 않아. 무의식을 움직이면 이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 세상도 마음 안에서 사소함이나 큰 것은 똑같은 거야. 크고 작음이 없는 게 마음 세상이라. 반장 선거나 또는 내가 사탕 하나 사 먹고 싶은 마음이나 선거에서 이렇게 이기는 거나 똑같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채카드의 덕분으로 내일 위슈에서는 네.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커피 사주러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